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러분 교재 181쪽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가 되겠죠. 다음 중 영업수지의 계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업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로 바르게 연결된 것을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영업경비인데 이 단위당 우리가 예상되는 임대료에서 임대 단위수를 곱해주면은 가능 총소득이 나오죠. 자, 이 가능 총소득에서 이 공실 및 불량부채에 따르는 충당금을 공제하고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은 유효 총소득이 나오죠. 자, 이 유효 총소득은 이 실질적인 임대료 수입인데 이 유효 총소득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인 영업 경비를 공제해 주면은 순 영업 소득이 나오죠. 자, 이때 이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포함되냐 하면은 이 보유세인 재산세라든지 이 건물에 있어서의 화재 보험료 같은 이 소멸성 보험료 이런 거 포함되죠.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각종 수수료라든지 이 각종 또 부담금이라든지 또 관리인에 대한 봉급, 관리인에 대한 봉급 같은 거는 포함이 되죠. 자, 포함이 되는데, 자, 우선은 여러분이 기업, 재산세 포함되고 소멸성 보험료 포함되죠. 공실 및 불량부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 이 공실 및 불량부채는 우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에 가능조소득에서 유효조소득 구할 때 공제를 하죠. 유지비 포함되고 또 소득세 포함이 안 되죠. 자, 영업 소득세 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포함되지만 소득세는 포함 안 되죠. 또 부채 서비스에 원리금 상환액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포함되고 자본적 지출 또 포함되지 않죠. 이 자본적 지출,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라든지 또 소유자 봉급이라든지 개인적인 업무비라든지 부동산 자체에 있어서의 감가상각비,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영업경비에.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1년간 유효 총소득이 1억 원인 우리가 1억 원인 임대용 빌딩이 있다. 이 빌딩에 다음 1년간 비용 명세서를 이용해서 순영업소득을 구하라 얘기죠. 자, 문제는 우리가 유효 총소득이 1억 원이죠. 자, 1억 원에서 영업 경비를 빼야 되는데 우선은 감가상각비는 포함이 되지 않죠. 유지관리비 우리가 3천만 원 우리가 포함이 되죠. 자, 유지관리비 우선 3천만 원 포함이 되겠고 수도요금 300만 원 포함이 되죠. 수도요금. 그리고 또 전기료 200만 원 또 포함이 됩니다. 전기료 영업경비에 수도요금 전기료 포함이 되고 재산세 1,500만 원 포함되죠. 자, 재산세 또 1,500만 원 포함이 됩니다. 소득세는 포함이 되지 않죠. 또 700만 원이 바로 뭐죠? 우리 화재 보험료와 같은 소멸성 보험료 또 포함되고 융자 원리금 부채 서비스에 포함 안 되고 공실 손실 상당에 포함 안 되고 불량 부채 포함이 안 되죠. 여기까지만 포함되겠죠. 3천, 4천, 우리가 3천, 3,500, 5천, 5,700만 원이죠. 1억 원에서 5,700만 원 빼줬더니 우리는 순영업소득 NOI는 4,300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4번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로 갑니다. 자, 57번 문제로 가면은 자,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회사 누리는 이 1,000억 원에 구입한 임대용 빌딩을 운영하고 있다.
조소득승수가 5이고 우리가 조소득승수. 근데 이 조소득승수는 유효 총소득을 기준하죠. 그래서 이 조승수 앞에 이게 분모로 가죠. 그래서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유효 총소득인데 이때 총 투자한 금액을 유효 총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조소득승수인데 이 조소득승수가 얼마다? 5다. 자, 총 투자한 금액은 얼마죠? 우리는 1,000억 원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효 총소득은 얼마냐? 유효 총소득은 5분의 1,000억 원이니까 얼마? 200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200억. 자, 200원 답이고 또 유효 총소득은 200억인데 임대용 빌딩의 운영 경비 비율. 자, 운영 경비 비율은 우리가 유효 총 소득에서 운영 경비 또는 영업 경비 같은 말이죠.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게 얼마? 40%가 되겠죠. 유효 총소득은 200억이니까 자, 운영 경비는 얼마죠? 200억에 0.4를 곱해줬더니 80억 원이 나오죠. 자, 이때 얼마? 순영업소득은 얼마? 유효 총소득. 자, 유효 총소득 200억 원에서 뭐를 빼죠? 운영경비 80억을 빼줬더니 순 영업소득은 얼마? 120억 원을 구할 수 있죠. 따라서 5번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사무용 빌딩의 현금 흐름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영업 현금 흐름 중 가능 조소득은 순영업소득보다 항상 크다. 뭐 1번 맞는 지문이죠. 자, 이 가능 총소득이 순영업소득보다 위에 있으니까 항상 크죠. 세전 현금 수지는 소득세가 감안되지 않은 현금 흐름 맞고요. 매도 가액과 매도 우리가 순매도액의 차이. 자, 이 매도 가액과 순매도액의 차이는 얼마? 자, 이 매도 가격에서 우리는 매도 경비를 빼주죠. 매도 경비를 빼주면은 순매도액이기 때문에 이 매도 가격과 순매도액의 차이는 매도 경비가 됩니다. 맞는 지문. 영업소득세가 면세되면은 세전 현금 수지가 세후 현금 수지보다 크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이 세전 현금 수지에서 이 소득세를 영업소득세를 공제해야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는데 지금 영업소득세가 면세가 됐다. 면세가 되면은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는 같습니다. 크다 하니까 틀렸죠. 4번 정답. 순영업소득과 자, 이 순영업소득과 이 세전 현금 수지 차익은 뭐죠?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이 되죠. 자, 이 부채 이 서비스액이 바로 이 원리금 상환액인데 이 순영업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빼주면은 우리가 세전 현금 수지죠. 따라서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 수지의 차액은 부채 서비스액이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59번. 오피스 빌딩의 현금 흐름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보면은 자, 1번에 세전 매각 현금 순 매도액. 자, 여러분 자, 처분 시에 순 매도액에서 미상환 대출 잔액, 미상환 저당 잔금이죠. 미상환 대출 잔액,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주면은 우리가 세전, 우리가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 세전 지분 목격이죠. 그 순매도액에서 우리가
세전 매각 현금 흐름에 미상환 대출 잔액을 더해주면 순매도익이 됩니다. 1번 맞고 2번 순영업소득은 이 유효총소득보다 크기가 작은 것이 일반적이죠.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전현금 흐름과 세후 현금 흐름의 차액은 뭐가 돼요? 영업소득세가 되고, 이 타인 자금을 동원하지 않는다면은 뭐가 부채 서비스액이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되니까 어떻게 돼?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흐름 같을 수 있죠. 유효총소득은 반드시 가능총소득보다 작아야 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이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에 따르는 대손충당금을 공제하고 기타 소득을 더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돼? 더해준 게 유효총소득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 반드시 작아야 된다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작아야 된다 틀렸죠.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보다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5번 정답. 오피스 빌딩의 순영업소득을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을 묻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60번 문제를 보시면은 우리가 임대 단위수, 자, 단위당 우리가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 자, 단위당 이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에다가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했더니 뭐가 나오죠? 우리는 가능조소득 또는 가능총소득이죠. 자, 여기서 바로 뭐를 뺀다? 우리 공실 및 불량부채를 공제를 해주고, 이 기타 소득은 영업의 수입이 되겠죠. 영업의 수입을 빼주면은 또 유효조소득이죠. 자, 유효조소득에서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경비를 빼주면은 순영업소득이 되겠는데, 지금 순영업소득을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닌 거, 임대료 수입 필요하죠. 가능조소득이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 필요하고, 공실률 필요하고, 주차료 수입, 기타 소득이죠. 주차료 수입, 자판기 수입은 기타 소득이고, 화재보험료는 영업경비에 있고, 이자 비용은 안 되죠. 여기다가 부채 서비스액인 원리금 상환액에 뭐가 있죠? 원금 상환액에 뭐를 대준 거죠? 이자 지급액을 대준 거죠. 이자 비용이 있잖아요. 이자 비용이 어떻게 돼요?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때 위에 필요한 항목이 아니죠.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걸 빼줘야 우리는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오죠. 5번 정답입니다. 자, 61번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유효총소득을 산정 구할 경우에 필요한 항목 우회가 필요하겠죠. 우선 임대료 수입 필요하고요. 소득세는 밑에 있죠. 여기서 소득세는 밑에 있으니까 필요 없죠. 영업 소득세를 빼줘야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는 거니까 소득세는 필요 없습니다. 이자 상환액도 필요 없죠. 영업앱 수입, 유효조소득 구하는데 필요하죠, 위에. 그리고 영업경비 밑에 있으니까 필요 없고, 또 감가상각비는 또 포함되지 않죠.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어떻게 돼? 이쪽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는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하니까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두 개, 임대료 수입, 영업의 수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임대주택 사업에 있어서의 세후 현금 수지는 얼마인가 얘기죠. 자, 순영업소득이 얼마죠? 순영업소득이 1억.
순영업소득이 1억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1억 4천만 원에 거기 연간 융자 월부금이 9천만 원이 나오겠죠. 자, 연간 융자 월부금은 부채 서비스액인데 9천만 원 나왔더니 빼줬더니 세전 현금 수준은 5천 어떻게 돼요? 만 원이 되겠죠. 5천만 원. 자, 연간 융자 월부금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합니다. 자, 요걸 빼줬더니 이제 되겠고 거기다가 소득세를 빼야겠죠. 소득세를 빼야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는데 자, 영업소득세는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하죠. 순영업소득 1억 4천만 원에 뭐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체 충당금 제로죠. 자, 여기서 세 공제된 게 있죠. 세 공제되는 게 이자 지급액, 또 감가 상각액 세 공제가 되는데 문제에서 융자 이자가 나왔죠. 융자 이자 7천만 원. 우리가 감가 상각 얼마? 1천만 원이 이제 나와 있죠. 1천만 원 나와 있고 자, 그러면은 1억 4천에 8천만 원 빼주니까 얼마? 6천만 원이 우리가 과세 대상 소득에 영업소득세율 30%를 곱해줬더니 1,800만 원이 영업소득세입니다. 자, 이 1,800만 원이 영업소득세인데 이 1,800만 원을 어디에? 여기에 대입시켜주죠. 영업소득세를 빼주죠. 1,800만 원 영업소득세를 빼주면은 세후 현금 수지는 3,200만 원이 되겠죠. 3,200만 원. 자,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문제로 갑니다. 어느 회사에 있어서의 1년 동안 운영 수지다. 세후 현금 수지는 또 얼마냐 물었죠. 자, 가능 총소득을 묻죠. 자, 61번 문제. 가능 총소득이 4천 우리가 800만 원이 주어졌죠. 가능 총소득 4,800만 원에 공실은 가능 총소득의 몇 프로? 우리가 5% 해주죠. 그러면 4,800만 원에 공실이 5%가 되죠. 5%. 예? 5%죠. 5%. 그러니까 얼마? 240만 원이 공실이고 그리고 또 뭐가 없죠? 기타 소득은 없죠. 제로. 기타 소득은 해줬더니 얼마가 나오죠? 4천. 우리가 560만 원이 나오죠. 자, 유효 총소득은 4,560만 원이 유효 총소득이고 영업경비는 240만 원. 영업경비를 공제를 해줬더니 순 영업소득은 얼마? 4,320만 원이 순영업소득. 자, 여기다가 원금 상환액. 자, 뭐를 빼주죠? 원리금 상환액인데 원금 상환액 200만 원에다가 또 뭐를? 이자 지급액, 이자 비용 800만 원을 더해줬죠. 여기 원리금 상환액 1,000만 원을 빼줬더니 우리가 세전 현금 수지는 얼마? 3,320만 원이 나오겠지. 자, 여기다가 또 소득세율이 나왔으니까 자, 순영업소득 4,320만 원에 대체충당금 없죠. 문제에서 대체충당금 없고 이자 비용 800만 원이 나오죠. 자, 이자 비용 800만 원 나오고 또 감가상각비 200만 원이 나오죠. 감가상각비 200만 원. 요 두 가지는 세액 공제가 되죠. 자, 그럼 과세대상 소득은 3,320만 원의 과세대상 소득에 얼마? 세율은 20%. 0.1을 곱해줬더니 얼마죠? 664만 원이 나오겠죠. 자, 664만 원이 영업소득세 664만 원을 빼줬더니 세후 현금 수지는 2,500
2,656만 원, 2,656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흐름이죠. 계속 요 수식을 이용한 문제 많이 출제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64번 문제로 갑니다. 임대용 빌딩의 현금 흐름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매도 가액과 순 매도액은 같을 수 있다. 왜? 매도 경비가 뭐가 된다면은 제로가 된다면, 자, 얘기겠죠. 우리가 매도 가격 또는 매도 가액이죠. 요거에서 매도 경비를 빼주면, 자, 매도 경비를 빼주면 순 매도액이 되죠. 순 매도액. 그래서 매도 경비가 제로가 되면은 매도 가격과 순 매도액은 같을 수 있습니다. 자, 유효 총소득은, 자, 여러분, 가능 총소득에서 공시밀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대주기 때문에 가능 총소득은 유효 총소득보다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질문. 자, 은행 대출금이 있다면은, 여러분, 은행 대출금이 있으면은 부채 서비스액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순영업소득이 뭐다? 항상 세전 현금 수지보다 큽니다. 맞는 질문. 순영업소득과 유효 총소득에 있어서의 이 차액은 뭐죠? 감가상각비를 감안한 영업경비와 같다. 자, 영업경비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우리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 세후 현금 수지는 지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처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65번. 오피스 빌딩의 순영업소득을 추정을 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 자, 순영업소득을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 요 앞에는 다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에 포함 안 됩니다. 2번 정답이고, 임대료 수입, 각종 부담금은 뭐에 속한다? 재산세, 각종 부담금은 영업경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정답. 66번. 회계 기록을 검토하여 부동산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수지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다. 회계 기록상 누락되어 있는 것 중에 안정적인 영업 경비를 구하는 데 첨가를 해야 될 항목은 각종 부담금, 2번이 정답이죠. 저당 지불액은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감가상각비, 개인적 업무비, 불량, 부채 따른 충당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선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7번 문제로 갑니다. 대상 부동산의 순영업소득을 구하는데, 자, 67번 문제를 보면은 대상 부동산의 순영업소득은 거기서 연간 평균 임대료가 얼마? 연간 평균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우리가 5,000원인데 건축 영면적은 1,800제곱미터고 유효 임대 면적 비율은 건축 영면적 대비 80%, 0.8이죠. 자, 이걸 곱해줬더니 720만 원이 이제 나오죠. 자, 720만 원이 가능 총소득인데, 자, 여기서 평균 공실률 720만 원에 몇 프로? 10%. 평균 공실률 10%, 0.1이니까 72만 원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648만 원이 유효 총소득은 우리가 48만 원이 되겠죠. 자, 영업 경비 비율은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 영업 경비율은 50%, 유효 총소득 기준 50%니까 얼마죠? 324만 원이 되겠죠. 324만 원을 빼줬더니 순 영업소득도 324만 원이 우리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2번 지문 정답입니다. 자, 68번 문제로 갑니다. 이 부동산 매각에 대한 명세서를 이용해서 세전 지분 복객을 구하라. 매도 가능 금액 1억 원. 자, 매도 가능 금액 1억 원에서 뭐를 뺀다? 우리가 매도 경비를 빼겠지. 자, 이 매도 경비에는
매도 경비에는 거기에 중개수수료, 매각 광고료 1,000만 원 대주니까 얼마? 2천만 원이죠. 자, 1,000만 원 대줬더니 2천만 원을 빼겠죠. 빼준 게 바로 얼마? 9억. 9천. 매도 경비 우리가 1억 원이 아니라 10억이네. 10억. 빼줬더니 9억. 우리가 8천만 원이 나오죠. 자, 9억 8천만 원이 이제 나오고 있고, 자, 거기서 최초 여기다가 뭐를 빼주죠? 미상환된 우리 미상환 저당 잔금이죠. 미상환 저당 잔금은 미상환된 원금인데 이 대출금의 중도 상환 시에 잔금 비율을 곱해주면 구하는데, 문제는 최초 우리가 융자받은 금액이 4억 원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상환 비율이 40%니까 잔금 비율은 60%, 0.6을 해줬더니 2억 4천만 원이 나오겠죠. 2억 4천만 원이 나오니까 7억 4천만 원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전 지분 복귀액이죠. 7억 4천만 원이 세전 지분 복귀액을 구할 수 있죠. 또는 세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입니다. 3번 정답이죠. 자, 69번 문제로 갑니다. 자, 69번 문제는 다음에서 제시된 사항을 근거로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기간말 세후 지분 복귀를 구한데, 자, 매각 예정 가격은 또 100억 원. 100억 원에서 매각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 매각 예정 가격의 5%로 추정된다. 5%. 자, 5%니까 얼마죠? 우리는 5억 원이 되겠죠. 빼주니까 얼마죠? 우리는 95억 원이 순매도액입니다. 자, 순매도액에서 뭐를 빼대? 미상환 저당 잔금은 대출금. 대출금은 기초 융자액 얼마죠? 50억. 기초 융자 받은 금액이 50억의 기초 잔금 비율, 기말 잔금 비율이 나오죠. 54%. 자, 54%를 곱해주면은 되겠죠. 그러면 27억이 나오겠죠. 27억. 예? 27억 원이 미상환 저당 잔금이다. 그러면 27억을 빼주니까 얼마? 우리는 68억 원? 세전 지분 복귀액은 68억 원에다가 뭐를 뺀다? 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르는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 이 자본 이득세인 양도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자본 이득세가 얼마? 12억 원을 납부했더니 56억 원이 바로 구하고자 하는 세후 지분 복귀액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세후 지분 복귀액은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자, 70번 문제로 갑니다. 자, 70번 문제는 A 부동산 회사는 80실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주택 운영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은 월 3,600만 원이고 변동비용은 한 실당 우리가 얼마다? 우리가 20만 원이다. 월. 다른 조건에 일정할 경우에 A 부동산 회사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자, 손익분기점은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을 때 손익분기점. 자, 총 수입은 80실인데 거기가 80실의 임대주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임대료가 얼마다 얘기죠. 그래서 임대료 한 실당 임대료가 얼마냐? 자, 한 실당 월 임대료 수입을 우리가 알파로 보자. 한 실당 월 임대료 수입. 요거 한 실당 월 임대료 수입을 우리가 알파로 보죠. 자, 한 실당 월 임대료 수입에다가 얼마? 80실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80실을 곱해주면은 요게 총 수입이 되겠고, 그러면은 우리가 총 비용은 지금 고정 비용은 얼마? 3,600만 원에다가 변동 비용은 한 실당 얼마? 한 실당 20만 원이죠.
20만 원. 한 실당 우리가 20만 원이니까 몇 실? 80실을 곱해줬더니 1600만 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 80 곱하기 알파는 1600만 원, 3000원, 5200만 원이 되겠죠. 5200만 원. 그러면 알파는 얼마? 공 하나는 없어질 것이고, 예? 그러면은 우리가 86, 48, 86, 48, 85, 65만 원이네요. 65만 원. 자, 520만 원을 8로 나눠줬더니 알파는 65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2번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또 중요한 우리가 유형의 문제인데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년 또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우리가 영업의 현금 흐름, 매각의 현금 흐름에 대한 우리가 현금 수지의 측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있어서 여러분이 비할인 기법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